두산 인프라코 신풍제약 누가 더 나쁜가요? 기재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9월 3일 현재 시각은 3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코드번호 042670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좋은 모습을 반등이 좀 나왔어요. 21선에서 반등이 좀 나왔죠. 코스닥은 좀 더 좋은 모습들, 외국인들이 특히 매수세를 좀 확대를 해나갔는데 저점에서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상승폭을 좀 확대를 시키기보다는 어제 조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상승 중 조정이라 그랬죠. 상승 중 조정, 단신군량 차익 실현 조정을 살짝 나와줬는데 오늘 21선에서 반등이 살짝 나와줬어요. 그래도 자리를 좀 잡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상승폭을 확대를 시키지 못했어도 그게 좀 아쉬워요. 상승폭을 확대를 시키지 못했지만은 하락을 좀 제한시켰다. 조금 더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수급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준 편이에요. 근데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냥 우행보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쉬어갔습니다. 쉬어갔어요. 일단 주가 하락을 하락폭을 키운 건 아니죠. 근데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낮은 가격에서 계속 살려고 진행을 했다 보니까 주가 하락은 계속 진행이 됐고, 자, 이런 식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괜히 굳이 높아지는 가격에서 욕심 안 내가지고 욕심을 안 내서 높은 주가를 올리면서 안 샀다라는 거죠. 올리면서 사지 않고 그냥 낮은 가격에서 떨어지면 계속 산 거죠. 호가 자체가 그냥 오늘 자체적으로 높은 가격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사지 않고 떨어지면 그냥 야금야금 떨어졌네, 또 사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올라갔다 보다는 얘네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그냥 차근차근 받아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갭을 메꿀 수 있을 것인지, 갭을 일단 제 개인적 생각에는 메꾸진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갭을 메꾸는 모습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 유상증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8천억 가량이 진행되는 게 9천억 정도. 자, 유상증자 우리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때 댓글들을 좀 보니까, 자, 감자 발표 후 현대 제뉴인의 지분을 늘릴 기회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관계자들 자사주 매입 기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거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감자 발표 후 현대 제뉴인의 지분, 이 무슨 얘기냐? 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감자를 한다. 감자, 액면가가 5,000원이에요. 5,000원. 액면가가 뭐냐? 액면가, 이 자본금의 액면가를 나누면은 이 주식수가 됩니다. 이 자본금의 액면가를 나누면은 계산해 보세요. 자본금의 액면가를 나누면은 주식수가 돼요. 주식수의 이 주가, 지금 11,800원이죠. 이 주식수의 이 주가를 다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돼요. 시가총액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자본금을 액면가를 1,000원으로 나눠가지고 이 남은 주식들, 이 자본금을 가지고 액면가를 1,000원으로 하면은 이 나머지 4,000원으로, 이 5,000원으로 자본금을 5,000원짜리로 나눴는데 1,000원짜리로 하면은 자본금이 더 이제 줄어들 거잖아요. 이 남은 자본금들을 잉여금으로 빼가지고 잉여금으로 나머지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잉여금을 회사에서 투자를 해도 되고, 쓰고 싶은 거 쓰면 돼요. 대신 이제 횡령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대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주들한테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습니다. 배당이죠. 자, 여러분들, 액면가를 조절을 하면서 자본금을 잉여금으로 하면서 배당으로 주면 누가 좋죠? 주주들이 좋아요. 주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율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대신 주가는 출렁일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에 대한 변화는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잉여금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들, 재무가 개선이 돼요. 자녀 자산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돌릴 수 있는 여유로운 현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재무가 개선이 되죠.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 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생기잖아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어. 돈을 땡겨놔야 돼. 채무를 땡겨야 되죠. 돈을 빌리던가 투자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공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러면은 대출을 땡기던가 아니면 투자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팔든가 현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효과예요. 근데 이 기업의
크기, 그냥 크기가 줄어든다. 뭐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이제 잉여금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 뭐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배당을 많이 합니다. 자, 배당을 하면 주주가 좋다라고 했죠. 주주가 좋은데 누가 좋을까요? 현대 제뉴인 최대 주주가 누굴까?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산인프라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주주잖아요. 주주분들이 좋죠. 좋은데 장기적으로 좋죠. 장기적으로. 근데 제일 좋은 게 누굴까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좋죠. 지분에 대한 주가 뭐 움직이는 거 상관없어. 주가 움직이는 거 상관없어. 왜냐? 8,500억에 샀거든. 8,500을 샀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9,200억이죠. 9,200. 8,500억 샀거든. 얘네들은 8,500까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지분율에 대한 부분들. 대신 여기다가 배당까지 받아가지고 8,500억을 나중에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 8,500억 벌었다. 사업해가지고 배당 받고, 배당 확대시키고, 본전 뽑을 수 있잖아요. 나이스죠. 그리고 이거를 현대가 먹을 수 있으면 나이스죠. 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 기아차. 근데 얘가 현대건설기계고 얘가 두산인프라코예요. 이 기업 규모로 따졌을 때 얘가 두산이고 얘가 현대예요. 점유율을 따졌을 때 이거를 이제 그래서 수혜가 누구냐? 얘가 현대건설이고 얘가 두산인데 얘가 그 현대가 수혜가 아니겠냐? 이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때 그 말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이해를 못 했었는데 이게 두산이었고 얘가 현대였는데 현대건설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현대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고 이거를 두산으로 만들려고 이 지금 서열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 배당을 확대를 해서 현대 제뉴인의 수혜를 받겠죠. 물론 현대제뉴인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게 현대제뉴인이에요. 현대제뉴인 밑으로 현대건설기계 그 두산 얘네들이 이렇게 하겠다. 누가 위고 아래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두산이 피해받는 거 아닌가? 보세요. 두산이 점유율이 더 높아요. 근데 얘랑 똑같아 된다? 얘가 더 원래는 이랬어요. 글로벌 점유율이 현대. 얘가 더 높았단 말이죠. 근데 얘가 여기로 와요. 점유율에 따라서는 다른데 지위가 현대 제뉴인 밑에서 동일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두산이 현대가 위로 올라오는 효과가 되는 거죠. 현대가 두산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현대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현대 제뉴인. 자, 이게 일단은 배당을 확대를 한다. 배당을 확대를 하면은 그게 두산의 배당을 확대를 하면은 현대제뉴인 이게 다시 현대를 키우는데 사용되겠죠. 일단 이게 감자에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렸었던 건데 감자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 주 목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었던 건데 유상증자를 하는데 우리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많이 해서 평균단가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1주당 몇 주를 유상증자를 할 수 있나? 권리 1주당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1주당 권리 1주당 0.2주다 1주당 1주다 보통 보면은 8천억 원을 한다라고 해요. 8천억 원. 8천억 원이니까 1주당 0.9주 정도 될 것 같아요. 비율을 보면 1주당 0.9주. 9천억 원에서 8천억 원 한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9천억이 더 빠지면은 9천억인데 아니면은 8천억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만 원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지만 일단 장기 편성 일단 그거는 가정하지 말고 8천억 원 간다 그러면 1주당 1주를 배정을 하겠다. 권리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은 비중은 절반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 1주당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누구죠? 최대 주주죠. 누구냐? 현대제뉴인이죠. 그러면 지분이 가장 많이 느는 건 누구죠? 현대제뉴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지분을 늘릴 기회를 활용하는 거는 관계자들 자사주 매집 기회. 이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누가 더 나쁜가요? 신풍제약, 두산인프라코, 신풍제약 누가 더 나쁜가요? 토토리 키재기 아닐까요?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현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상단에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8월 2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있죠. 매일매일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9시 이전 같은 경우에선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들이 미칠 것인지, 어떤 요인들, 알아야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댓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을 드리거든요. 9시 풍산홀딩스 현재가 3만원, 1차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29,100원, 9시 1분에 새로운 오토모티브 현재가 6,600원, 1차 목표가 6,800원, 손절가 6,300원, 9시 2분 보강산업 현재가 7,260원, 1차 목표가 7,480원, 손절가 7,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VIP 1년 100만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9시 2분 최고가 7,150원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보강산업도 추가 상승하고 있다, 호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풍산홀딩스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고, 세 종목 수익이 났다 이렇게 대의성, 그러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라는 것들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 결산을 올려드려요. 풍산홀딩스 당일 최고가 32,250원까지 가서 7% 정도,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당일 최고가 7,150원까지 가서 7% 정도, 보강산업도 추천가 대비해서 당일 최고가 7,660원까지 가가지고 5%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다. 종목들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하루에 세 종목, 두 종목 추천 드리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장도 다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종목들이 손절로 마감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겠죠. 신이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린 그 가격대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라는 거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테마주 검색기 여기 오시면은 AP 테마주 하나만 있으면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실시간 테마 순위, 실시간 종목들 순위, 테마 강도, 그런 것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모바일 버전, PC 버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